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북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캠페인 영상 준비했습니다. 북에서는 독감을 돌림감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코로나19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이어서 감기와 코로나 예방에 좋다는 소금물 코함수 방법 배워가시죠. 원활한 물고기 공급을 위한 북의 양어장 풍경들 살펴봤습니다. 황해남도에서 열린 생활필수품 전시회 보도 영상 보시겠고요. 북의 인민들이 9, 10월 가을 위생월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황해남도에 무려 5,500대의 농기계가 전달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소학교 학생들의 기타 오중주 감상해보시죠. 찬바람이 불어오면 생각나는 호빵, 북에도 이 호빵과 비슷한 남새빵이라고 있다는데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북의 개량악기인 옥류금이라는 악기로 연주하는 돈돌라리 감상하시고요. 조국에 대한 남다른 충정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김순희 작업반장을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건설 사업 등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을 멈추지 않고 전진케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북은 그 힘을 전 인민의 단결, 집단주의 정신에서 찾고 있는 듯 합니다. 집단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캠페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경에 처한 어린 생명을 위해 피와 살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교대를 위해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바쳤다. 뒤떨어진 소대를 위해 좋은 채굴장을 8번이나 넘겨주었다.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꿈과 행복을 후회 없이 바쳤다. 조국의 번영을 위해 청춘의 삶의 좌표를 새롭게 정했다. 자기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고충,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헌신하는 집단주의 정신이 사회주의 조선의 국풍이다. 흔히들 북의 집단주의를 당위시키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시는데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진의 정성, 재해 현장에 파견된 당원들과 군인들, 그리고 청년들의 탄원 모습, 우리 방송에서 자주 봐왔던 북의 생활상 그 자체가 집단주의의 발현이라는 거네요. 북 곳곳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호는 1950년대 말 대중운동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전개하면서
처음 나온 뒤 가장 중요한 구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 살아가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가 하는 것이 가치 척도이자 활동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북의 모든 정치 사회 제도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개인 및 사회생활의 구석구석에 집단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집단주의 사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온도가 부쩍 낮아지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나면 이거 혹시 코로나 아닌가? 이렇게 덜컥 걱정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렇죠. 북에서도 부쩍 감기가 유행이라는데요. 감기와 코로나의 차이, 그 원인과 대책을 평양의학대학 병원 양현민 부원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내려가는 시기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진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고 또 사람들이 신체가 급격히 변화되는 이 기온의 변화에 빨리 적응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의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경과하면서 면역능이 이제 저하되어 있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특히 이제 주의를 돌려야 될 것은 덜림 감기입니다. 덜림 감기는 전파력이 강해서 이제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고 지어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와 보건 전문가들도 올해 가을철과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덜림 감기 비루스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이제 동시에 유행돼서 이로 인한 그 합병증들이 생기고 이로부터 차려진 그 후과에 대해서 이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덜림 감기가 임상 증상이 비슷한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두 질병이 다 열나기, 머리 아픔, 관절 아픔과 같은 이런 공통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질병 사이에는 일련의 특징도 있습니다. 우선 덜림 감기는 기본 증상이 몇 시간 사이에 이제 급격히 돌발적으로 39도, 40도의 고열이 나고 머리 아픔이 있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이제 열나기 증상도 있지만 목 아픔, 기침과 가래와 같은 상기도 감염 증상이 우세한 이런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 사람들이 자체로 구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기초적인 증상만 나타나도 제때 담당 의사에게 이제 알려서 해당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덜림 감기를 예방하는 데서 효과적인 대책들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비상방역 기간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 환자 수의 발생률이 비상방역 이전 시기에 비해서 50%나 낮았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세균이나 비루스 같은 병원성 미생물뿐 아니라 황사 피해, 한랭으로부터 호흡기 계통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철은 물론이고 지금과 같이 바람이 불고 날씨가 차지는 시기에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러므로 이제 손 씻기를 자주 하고 하루 3차 이상 실내 공기 관리를 진행하고 또 2 내지 3%의 소금물 함수를 자주 진행하는 것과 함께 마늘주 흡입을 이제 자주 진행하는 것도 이제 덜림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대유행 시절에도 북에서는 소금물 함수라는 걸 권장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단어가 생소해 그렇지 사실 영상 보시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민간요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빨리빨리 광가먹 먹으라. 아이고, 고약한 비루스에 감염됐군. 공기 중에 떠도는 세균이나 비루스들은 주로 코안과 목구멍 등 인체의 상기도에 먼저 침습해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이 평상시에도 상기도에 대한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상기도에 대한 소독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그건 바로 납니다. 나만 있으면야. 옳습니다. 감기를 비롯한 비루스나 세균에 의한 전염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소금물 코암소를 일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 나의 농도는 0.9% 정도. 하루 3번 정도 해보십시오. 에이쿠, 붙지도 못하겠구나 이건. 난 이미 비루스에 감염됐는데 이젠 늦었나요? 아니, 그땐 내 농도를 높여주면 됩니다. 세균이나 비루스에 감염된 증상이 있을 땐 내 농도를 2.5 내지 3%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 정도면 바닷물이 염분 농도와 비슷합니다. 소금물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염분에 지나친 흡수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염 증상이 있을 때에만 해야 합니다. 굿짱이구나. 아니, 우리까지. 아, 코암수를 했더니 코안뿐 아니라 목구멍도 한결 시원해지는군. 이제부턴 계속 나하고 친합시다. 다 나은 다음에도 날 계속 찾으십시오. 나와 친한 사람들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 증상 기간이 1.9일, 가족 내에서의 감염이 35%, 약 사용량이 36%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북에서는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 양어를 적극 권장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바다나 강하천은 물론 학교, 공장, 기업소, 타가소, 심지어 논에서도 양어를 해나가고 있지요. 우리는 양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북에서는 물고기를 기르는 게 양어, 그 이외에 조개나 해초류, 혹은 토끼, 사슴 같은 동식물을 기르는 거는 양식이라고 표현한다네요. 각지의 양어장 풍경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황해남도에서는 생활 필수품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민들이 좋아할 만한 양질의 상품들을 많이 선보였을지 함께 구경해 볼까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에서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품의 다정화,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활 필수품 전시회를 조직 진행했습니다. 또한에 공장 기업소들과 간의 작업반 관리소 등 생활 필수품 생산 단위들이 시야를 넓혀주고 자기 단위를 상징할 수 있는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 전시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령용군 수지일용품 공장에서 생산한 수지 제품들, 벽성군 곤제 공장에서 생산한 경소판과 색기와 실원군에서 내놓은 각종 타일들이 질적 측면에서나 모양새, 리용 가치가 큰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9월은 독서의 달, 10월은 문화의 달이지요. 높아진 하늘만큼 마음도 살찌우는 계절인데요. 북은 9월, 10월을 가을철 위생월간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각 마을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9, 10월은 가을철 위생월간입니다. 가을철 위생월간을 계기로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촌구역에서는 단계별로 꾸리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하나하나 모관하게 집행해서 구역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거리 주변에 원림 구역들을 설정하고 수종이 좋은 많은 나무들을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 1동을 본보기로 해가지고 봉학동, 평촌 2동을 비롯한 여수개 동들의 수천 평방에 달하는 원림 경관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럭지로만 되어 있던 것에 구미 폐야나무, 전나무, 사철 장미를 비롯한 수종이 좋고 관상청 효과가 높은 이런 나무들을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우선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를 조화롭게 배치하고 또 계절적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핫조들을 옮겨 심으면서 거리의 풍치를 돋구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원림 구역들에서 나무들의 살업률을 높이기 위한 비배 관리를 잘하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황해남도에서는요, 난생 처음 보는 진풍경이 최근 연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온 도민이, 아니 온 나라가 들썩들썩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무슨 경사라도 생긴 걸까요? 함께 황해남도로 가보시죠. 정말 좀처럼 보기 힘든 장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농업도에 펼쳐진 희한한 농기계의 바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남도에 배려하여 주신 농기계 전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사회주의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를 높이 받들고 농업 부문에 대한 온 나라의 지원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서해 곡창에 희한한 장관을 펼쳤습니다.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를 중시하시고 농업 생산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도록 각별히 관심하시며 크나큰 사랑을 거듭해 불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 부문에서 새로 만든 5,500대의 농기계들을 도안의 농장들에 배려해 주셨습니다. 당중앙의 호소를 가슴마다에 새긴 군수공업 부문의 노동계급과 일꾼들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발휘한 불굴의 혁명 정신과 완강한 기풍으로 생산 돌격전을 벌여 수천 대의 능률 높은 새형의 이동식 벼종합 탈곡기, 소형 벼수화기, 강냉이 종합 탈곡기, 종합 토양 관리 기계들을 훌륭히 제작 완성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황해남도에 배려해 주신 농기계 전달 모임이 25일 해주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광장과 주변 도로는 우리식의 현대적인 농기계들로 꽉 들어차 황해남도가 생겨 처음 보는 장쾌한 광경을 펼쳤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 동지가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철만 동지, 내각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주철기 동지와 황해남도당 위원회 책임비서 박성철 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동지를 비롯한 도안의 당 정권기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해주 시민들, 청년 학생들, 군수공업부문 일꾼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리병철 동지가 전달사를 했습니다. 동지들,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와 더불어 거창한 전변의 역사를 수놓아가는 황남의 인민들이 또다시 감격의 시각을 맞이하였습니다. 당 중앙의 크나큰 믿음이 어린 새형의 능률 높은 농기계들을 제일 선참으로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 황해남도 안의 농업 근로자들과 일꾼들을 군수공업 부문 노동기구의 뜨거운 마음까지 합쳐 열렬히 축하합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용도를 충성 다해 받들어 쌀로서 당과 협력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농업전선의 정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열의에 넘치어 구호들을 힘차게 외쳤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참가자들과 해주 시민들은 은종 어린 농기계들을 감격 속에 돌아봤습니다. 악성소년병이 퍼졌을 때는 자신의 가정에서 마련하신 상비약품을 여러 차례나 우리 항남인민들에게 보내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우리 항해남도가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는 데서 제일 앞장에 서도록 농기계들을 수많이 배려하여 주셨으니 이 뜨거운 사랑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장관 중에 장관입니다. 정말 온 한 해 우리 경의하는 청소동께서 우리 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 쓰셨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뼈속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보답의 길을 굽겠습니다. 알곡증산으로 다수학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줄비하게 늘어선 농기계들을 돌아보면서 군중들은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앞장에서 이뤄나갈 것을 바라는 당중앙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해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이 드넓은 조냐를 뒤덮고 기계로 흥겹게 농사짓는 사회주의 농촌의 새 풍경을 그려보며 황남인민들은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 놀이와 춤판을 펼쳤습니다.
(5,500대의) 농기구가 쫙 펼쳐진 게 정말 진풍경이네요. 드론이 아니라 땅에서 보면 그 대열의 끝이 안 보일 정도일 것 같은데요. 농기계들을 줄 세운 부지만 축구 경기장 8개에 달하는 6만여 제곱미터. 한 줄로 세운다면 무려 50리. 화물 자동차에 싣는다면 3,000여 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저는 화면 보면서 무슨 탱크들 줄 세워서 쫙 가는 그 열병식 생각나더라고요. 노동신문에 따르면은 농기계 열병식이라는 표현을 쓰긴 씁니다. 근데 사실 열병식 하면 우리 쭉 줄 세운다는 의미로만 생각하지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는 좀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기계를 생산한 곳이 군수공업 부문에서 생산했거든요. 아, 그러면 무기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농기계를 만든 거네요. 하긴 북에서는 왜 쌀로싸 사회주의를 지키자, 쌀로싸 조국을 지키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일종의 농기계가 전투 무기라고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요, 평안남도도 아니고 황해북도도 아니고 왜 하필 황해남도에 5,500대나 보냈을까?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농사는 다 짓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죠. 북은 아시다시피 전체 국토의 80%가 산악지대잖아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황해남도만 이 연백벌, 재령벌 같은 엄청난 넓은 평야가 있고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곳이죠. 네. 그래서 황해남도는 쌀이다 뭐 이런 대명사로 불리울 정도고요. 북에서는 아주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인민의 운명, 뭐 국가 생사 존망이 결정되는 곳, 혁명 보위의 최전방 뭐 이런 식으로 황해남도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황해남도의 작황 수준에 따라서 인민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냐 이게 이렇게 갈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영상에서 나왔던 중앙위원회 당비서인 리병철 당비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 인민들의 생활 문제 해결은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기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은 농기계를 보내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황해남도 하면은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 좀 다른 선물 받았던 거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네, 1호 약품이요. 예. 그때 코로나19 한창 심각했을 때 김정은 총비서가 가정에 있던 약품을 보내준 곳이 황해남도잖아요. 맞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황해남도 인민들이, 농민들이 병에 걸리거나 건강을 상실하게 되면 올 가을 되면은 북의 인민들 전체가 식량 사정이 아주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것도 깔려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 당시에 이제 총비서뿐만 아니라 많은 북에 있는 인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하긴 농사 짓는 게 오죽 힘들겠어요. 이 나라의 짐을 어깨에 짊어매고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니까 당부, 신뢰, 뭐 믿음, 으쌰으쌰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아까 농민들이 너무 기뻐하고 또 고맙습니다 하던데 이제 추수철이니까 이 농기계가 많이 활용이 되겠죠? 1년 중에 가장 많은 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하는 때가 바로 이 추수철이거든요. 뭐 가을 거지 한다라고 하고 그냥 나달 털기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사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기계가 많이 들어가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해남도도 스스로 이 농기계들을 이제 스스로 제작하기도 하고 또 원래 있는 농기계들 한 1,000대 이상을 많이 또 수리 제작하고 정비를 했답니다.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농기계가 한 100대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대가 아쉽고 100대만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갑자기 5,500대가 주어졌으니 난리가 났겠죠. 진짜 덩실덩실 어깨춤 출만하네요. 그래서 아마 올해 황해남도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열심히 추수에 임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겠지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황해남도의 농민들 올해 추수 함께 지켜보시지요.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가을밤과 잘 어울리는 기타 소리로 이모저모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학교 학생들의 기타 중주, 너를 사랑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또 하나 있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밤을 스치면 바야흐로 호빵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북에서도 우리 호빵과 비슷한 음식을 먹는데요. 각종 채소와 고기로 채워진 남새빵은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배워볼까요? 남새빵은 말 그대로 남새로 만든 설을 넣고 찧어서 익힌 빵을 말합니다.
선은 무, 배추, 양배추, 부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남새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 돼지고기나 새우살, 분탕, 두부를 비롯한 다른 재료들을 조금씩 섞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민족요리 경연식당에서 배추와 부처, 돼지고기와 새우살을 서로 하는 남새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식감으로 밀가루 150g, 혐오 2g, 배추는 흰줄기 부분으로 150g, 부초 30g, 돼지고기 50g, 새우살 30g, 사탕가루 1g, 기름 5g, 소금 5g, 후춧가루와 맛내기, 참기름을 약간씩 준비합니다. 남새빵 만들기는 크게 3가지 공정, 반죽물 만들기, 서 만들기, 빚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더운 물 20ml에 사탕가루 1g, 혐오 2g을 두고 거루 풉니다. 이것을 밀가루에 두고 소금과 기름, 물 30ml를 넣고 거루 섞어서 반죽합니다. (25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1시간 정도 발효시킵니다. 1시간 정도 되니 매끈하던 반죽면에 구멍이 숭숭해지고 2배 정도로 부풀어졌습니다. 이것은 혐오의 발효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설을 만들어 봅시다. 배추는 1cm 정도 되게 립방형으로 씁니다. 여기에 약간의 소금을 두고 거루 버무려서 배추 안에서 물기가 배어나오게 합니다. 서에 물기가 있으면 빵이 터지기 쉬우므로 물기는 꼭 짜내야 합니다. 돼지고기는 분쇄해낸 정도로 잘게 다지고 부쳐도 잘게 쏩니다. 새우살은 증기에 찧어서 익힌 다음 잘게 다집니다. 배추와 부처, 돼지고기와 새우살은 잘 어울리는 음식감들로서 남새빵의 맛뿐 아니라 영양가도 한결 더 높아지게 합니다. 볶음판에 기름을 두르고 먼저 다진 돼지고기를 볶다가 배추를 넣고 거의 익었을 때 부초와 새우살을 넣습니다. 후춧가루, 맛내기를 넣고 맛을 들입니다. 참기름은 마감에 넣어서 향내가 살아나게 합니다. 잘 부풀어진 반죽물을 길둥근 모양으로 만든 다음 50g 정도씩 떼낸 다음 얇게 밀어 펴서 반대기를 만듭니다. 반대기의 중심에 설을 놓은 다음 주름을 잡으면서 둥그런 모양으로 빚습니다. 찜가마에 넣고 15분 정도 쪄냅니다. 남새빵이 완성됐습니다. 부초와 새우살, 참기름의 감미로운 향기와 고소하고 달큰한 돼지고기와 배추의 맛이 한데 어울려 독특한 맛을 내는 남새빵입니다.
와, 진짜 모양도 그렇고 우리 호빵이랑 똑같네요. 이럴 때는 괜히 야, 역시 우리 같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와 조금 다른 문화를 접해보려 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동안 북에서는 다양한 전통 계량 악기들이 생겨났습니다. 옥류금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연주되지 않는 와공후라는 전통 악기를 개량한 거라는데요. 그 소리가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것처럼 막다고 해서 옥류금이라고 불린답니다. 그 소리 궁금하시죠? 창광 유치원 원화가 연주하는 옥류금 독주 곤돌라리 함께 한번 들어보실까요?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가끔 북의 방송 보다 보면요. 북의 인민들의 국가나 당, 지도자에 대한 마음이 좀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이해 안 될 때 많으시죠. 아무래도 우리에겐 잘 없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북의 인민들은 모두 세뇌당해서 저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디까지가 세뇌이고 어디까지가 신념인지 사실 잘 알기 힘들지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면 그 애국과 충정의 마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살짝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식물원 작업반장으로 전국의 아름다운 목란꽃을 퍼지게 한 김순희 씨, 한번 만나보시죠. 이 사진은 제가 목란꽃을 관리한 지 48년째 되던 해
우리 작업반을 소개하려 왔던 노동심사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나간 뒤 숱한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중에는 고향에서 한동과 보내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재봉사가 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목란꽃 관리위원이 되었는가고, 고향에서 난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전쟁 때 불구가 된 아버지와 세 남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오빠는 군대에 나가 있었고 그때 난 매일 재봉기를 돌렸습니다. 변변한 옷도 못 입어보면서 아버지 병구안도 하고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때 난 무거운 짐을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다 지우고 먼저 간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뜻밖에도 평양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모두 평양으로 가자. 왜요? 오빠가 집 걱정을 한단다. 그래서 부대에서 너희들을 평양에 데려다 돌봐주기로 했단다. 나는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험한 일도 있을까? 난 동생들을 붙잡고 막 울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희한한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나라가 고맙다고,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라고 동생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라, 저국, 그때 난 처음으로 나와 내 동생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저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양에 올라와서 거주도 하기 전에 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원래 재봉을 했댔기에 령 양복점에 들어가려고 했대는데 그 무렵 식물원에서 사람들 요구한다는 것을 듣고 무작정 거기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거주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 성원으로 받기가 힘들다고 했지만 난 임시 노력이라도 좋으니 그저 식물원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저르고 또 졸랐습니다. 그렇게 돼서 출근을 하였는데 어느 날 희고 큰 꽃송이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목란꽃이었습니다. 하얀 꽃잎에 빨간 꽃술이 얼마나 아름답고 곱던지, 더구나 나무에 핀 꽃이 막 눈물이 나오도록 아름답고 숭엄했습니다. 그때부터 목란꽃과 내 인생이 합해진 것 같습니다. 1973년도부터 식물원에서는 목란꽃 구역을 꾸리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200그루나 되는 목란꽃 나무를 구하자니까 양동, 맹산 안 가본 데가 없고 못 해본 고생이 없었지만 하나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 후 목란나무들을 씨앗 분식으로 해보려고 겨우 발화를 시켜보았는데 나무들이 붉은 피해를 받아 죽어갈 때 나무를 부담고 왕왕 울어댔습니다. 목란꽃은 하나의 꽃인데 이 목란이 꺼지면 나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에게서 목란은
나를 지켜주는 저국, 우리 가정을 보살펴주는 저국의 우승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 한 대 올군 피해를 받은 나무들을 소중히 감싸서 군사했다가 온 겨울에 보살피고 봄 내 여름 내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난 지금도 목난과 이야기하곤 합니다. 너처럼 순결하고 너처럼 열렬하고 너처럼 아름답고 순검하게 저국을 받들겠다고. 나와 내 동생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저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서 목나는 나를 지켜주는 저국, 우리 가정을 보살펴주는 저국의 우승 같았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장관이군요. 황해남도 해주광장에 농기계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희한한 농기계 열병식이군요. 5,500대의 농기계를 자그만치 축구 경기장 8개 면적의 땅에 줄 세워두었으니 말입니다. 왜 이렇게 황해남도에 한꺼번에 많은 농기계를 보낼까라는 의구심은 황해남도가 갖는 중요성을 알면서 조금 해소되었습니다. 서해를 끼고 있는 황해남도는 재령벌, 연백벌 등 북 최고 곡창지대이고 여기에 수확량이 북 식량 문제 해결의 중심골이라고 하는군요. 북의 먹는 문제는 여전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분명합니다. 겨울이 길고 산악지대가 많고 땅이 척박하여 원래 식량 사정이 풍족하지 못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고 배고픔의 찬병까지 겪었으니 식량에 대한 언제나 긴장이 걸려 있지요.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식량 문제는 국가지 대사가 분명합니다. 북은 최근 식량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치로 들고 있습니다. 벼농사와 밀농사를 강조하며 인민의 식생활 문화를 흰 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정보기관과 언론에 따르면 북은 매년 100만 톤 이상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코로나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식량 수입을 중단했으니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영상을 함께 보셨지만 아주 활기찬 분위기지요. 식량난에 허덕이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어떤 외부 지원도 스스로 거부하고 있고요. 과연 북의 실상은 어떠할까요? 2021년도에 북이 유엔을 통해 발표한 VNR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665만 톤, 2020년 552만 톤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FAO는 북의 1년 필요 식량을 55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이 보고서를 그대로 신뢰한다면 식량 부족 문제는 이미 해결한 셈입니다.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 혹은 자연재해가 심한 경우 북은 서슴없이 국제사회에 식량 부족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정말 식량난이 심각하다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든 벌어지겠지요. 북의 식량 증산 프로그램과 그 성과에 좀 더 신뢰를 주는 것이 어떨지요. 엄청난 농기계 선물을 받고 신이 나 있을 황해남도 인민들의 올 수확량을 유심히 지켜보며 말이죠. 북녘의 하루
박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